오늘도 종목을 좀 많이 볼 예정입니다.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죠. 보시면 외인이 지금 10월 27일에도 3톤을 매수했어요. 어제는 6천억. 보시면 9월 29일부터 보시면 거의 순매수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전하고는. 그래서 외인이 지금 매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가 지금 이걸 기점으로 계속 올라와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2020년도에 똑같았지만 한번 급등하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만일 최근에 매수한 분은 홀딩 하시는 게 현명하죠. 물론 몇 번 그랬으니까 다시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가치 투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 시총 갭이 클 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꽤 커진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매수 중이에요. 순매수 중이잖아요. 그쵸? 9월 29일부터 외인 지금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순매수 중인 거예요. 이게 싼 종목을 다 주워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제도 아니 10월 27일도 지금 새벽에 뭐 얘기 좀 하고 있는데 10월 27일에도 보시면 개인은 매도가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좀 올랐다가 다 파는 거죠. 다시 떨어지면 살려고 아마 그렇겠죠. 근데 만약 이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아무튼 외인의 포지션은 지금 순매수 상황이란 것을 명심하시면 보시면 9월 27일부터 봐도 한 달 동안 봐도 3조가 외인이 매수 중이고 개인이 2조 6천억 매도잖아요. 기관이 6천억 8천억 매도고요. 그래서 아무튼 외인은 지금 매수 포지션이다는 걸 감안하시면 좀 참조가 될 것 같고요. 먼저 댓글로 종목 상담 비슷한 걸 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두 종목 언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띵크웨어고요. 보시면 지금 시총이 1,400억대거든요. 최근 이제 주가가 2020년도에 밑점 치고 거의 5천원짜리가 2만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가치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워낙 이게 쌌던 거죠. 이때 보시면 PBR 보실까요? 이때 PBR 보시면 거의 0.27. 제가 이제 그 2020년대에 주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 이런 유형화 작업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유형화 작업 중 하나가 PBR 0.3 이하 종목을 내가 리스트를 뽑아놓고 봤거든요. 이게 수익이 안 좋아도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월 차트로 보시면 이게 지금 거의 보세요. 이게 상장 신저가 이런 개념이에요. 거의 10몇 년 신저가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신저가 상장 신저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면 2020년도에도 그런 종목이 정말 투자 수익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보시면 2020년도에 450짜리가 그 다음에 2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0% 올라간 거죠. 1,000억 1,500억, 2,000억. 그쵸. 보시면 그때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ROE 5짜리니까 수익성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상장 신저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시총이 400억짜리였는데 그때 매출액이 거의 1,900억짜리고 PSR로 따지면 매출액과 시총이 똑같으면 PSR이 1이고요. 매출액이 시총보다 2배다. 그럼 PSR이 0.5예요. PSR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매출액이 다 현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매출 나오면 그 매출 중에 원재료비나 판관비 제외하고 일정한 금액이 영업이익 되고 순이익 되니까 매출 대비 그 시총 대비 매출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PSR의 의미 있는데요. 이때는 PSR이 거의 0.25 500억짜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 있었던 거고요. 수익성이 낮아도 상장 신저가니까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런 이후에 보시면 거의 5천원짜리가 지금 2만원권 올라갔으니까 이게 거의 300%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지금 떨어진 건데 이때는 PBR 0.3 아래
이때는 PBR 1.5. 그래서 뭐 거의 300% 올라온 상황에서 좀 떨어진 건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매출은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하락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비싼 상황이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비싼 상황이면 이제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되냐?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을지 몰라도 이 영업이익 하락에 의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매도 쳐요. 그래서 주가는 거의 떨어진 게 거의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주가 떨어진 게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는 거죠. 물론 데가드 철학 바탕 위에 제가 이제 최근에 한 7년 넘게 지금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종목, 또 이제 투자자한테 해를 끼치는 종목 이런 걸 분석을 해요. 제가 이제 장래 미래에 계속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보시면 이 종목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5% 남짓 나오는 종목이죠. 근데 올해는 지금 되게 더 낮고요. 그래서 이제 박리담의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많은 가치를 제품에 부여받지 못한 종목이죠. 보시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이에요. 내비게이션, 맵, 사람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랩, 사업 유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수익성은 안 난다. 박리담의 기업이다. 이건 확실하고요. 박리담의 기업이라든지 수익성이 좋아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작년 3분기부터, 작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수익성이 정말 안 좋아진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주가가 뭐 지금 PBR이 0.9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18은 뭐 지금 영업이익이 안 좋은데도 순이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비영업이익에서 일회성 어떤 이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보시면 봤어요. 영업이익이 12억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260억 나오잖아요. 이게 기타 금융수익 260이라는 거죠. 근데 본업은 안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업은 안 좋은데 이제 기타 금융수익이 발생해서 순이익이 많이 나와서 ROE가 높게 나온 거니까 부정적으로 봐야죠. 잠깐 지금 이 종목은 외인이 2%니까 뭐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했죠. 개인들이 어차피 이제 고가에서 떨어진 매수를 하니까요. 저희는 개인이 아니니까 뭐 이 고가 떨어진다고 매수하면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은 이제 번호가 관련된 이익, 번호가 관련되지 않은 이익 합쳐가지고 나온 게 이제 순이익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금 내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매출 증가는 좋은데 이 회사 자체가 원래 박리담의 기업이니까 그렇게 뭐 계속 동업할 만한 가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죠. 1.4까지. 근데 보시면 1.1 거의 1.0 아래에서 놀잖아요. 항상 그만큼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2천억 정도 나오니까 적지 않지만 순이익이 거의 안 나오는 종목, 영업이익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 종목이에요. 그 업종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업종이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이익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회사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주 UB밸런스 주식도 있는데 아무튼 이 회사를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최근에 ROE 나온 것은 이제 비금융이익이 일회성으로 발생해서 ROE 높은 거고요. 영업이 안 좋고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것은 이제 매출액 증가한 건데 이 매출액도 이제 워낙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가 큰 의미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기존 보유자보다 알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이제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 보고 경기 해자 좀 판단하고 가격이 어떤가 보고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는 건데요.
최근에 보시면 순차익 부채도 엄청 커지고 부채 총계도 커졌네요. 되게 많이 커졌는데 이유가 있겠죠? 뭐 자회사 인수했나 볼까요? 보시면 부채가 지금 급증했어요. 단기 차입금이 엄청 많이 증가했죠. 거의 600억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회사 인수한 건지 확인을 해볼까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우선 여기 보면 영업 활동으로 한 현금이 작년부터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돈을 벌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안 들어오면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건비 이런 거 돈이 나가야 필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오너가 차입금을 땡겨오고 있죠. 돈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재무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이 차입금 땡겨올 때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타 금융 부채가 증가했고 차입금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회사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지금 2년 연속으로 계속 안 좋고 분기별로 볼까요?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현금 흐름이 안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애초에 매수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간 이유는 너무 싸고 상정 신저가를 때리니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아니고요. 보시면 애초부터 지금 작년 재작년도 ROE 5, 4 이러니까 수익성이 정말 안 좋고 너무 싸니까 올라간 겁니다. 만일 최근에 매수했다면 그렇게까지 현명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는 기업 가치가 있다, 뭐 자산 가치 있고 수익 가치 있고 미래 가치 있으면 한 가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재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차익을 많이 당겨오니까. 근데 수익성도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되게 안 좋아지고, 그나마 매출이 증가했지만, 근데 이 종목은 애초에 매출 증가에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한 매출액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물론 이제 제 그냥 보고 얘기해드린 건데 제 말은 항상 참조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라면 매수를 안 하죠. 근데 이제 이미 보유했다. 그 문제가 다른 문제인데 참 이게 원래 이 고점에서 샀으면 문제 생기는 거고 많이 막 15,000원, 17,000원 샀으면 그나마 마이너스 수익률이 크지 않으니까 매도하고 좋은 종목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 판단 제가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종목들 최근에 밑바닥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종목도 뭐 50%, 100% 올라올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겠죠. 아무튼, 최근에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차입금 땡겨갖고,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안 좋고, 그나마 ROE 높은 것은, 비영업이 본업과 무관한 금융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뭐 회사 상황 안 좋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싼 거라고 말 못 하겠죠. 싸다고 말 못 하겠고요. 지금 싼 게 널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미투젠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그분이 그 상담을 해왔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우선 항상 종목 볼 때 주가를 보지 마시고 시총을 보세요. 이 시총이면 통째로 매수할 만한 가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이게 좀 파악하기 쉬워지고 여러 종목을 비교돼 시총으로 비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총이면 이렇게 재무 상태나 이렇게 수익 나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은 훨씬 적은 시총으로 비슷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나오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비교하는 거죠. 그 비교하는 작업을 계속 하면서 가치 투자는 한 종목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시총이 이런데 현재 재무 상태나 이런 게 뭐 비교해서 너무 갭이 크다. 그럼 그걸 매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해서 그걸 기다리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종목을 찾아다녀요. 기관도 많이 찾아다니고, 뭐, 부티크 사람도 찾아다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 돈 많은 사람도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이 너무 저평가되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면 그분들이 매수해서 주가 올리기 전에 매수해서 일정 기간 홀딩하면 잃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거죠.
대신 이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니까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종목을 한 종목씩 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 이제 대가들 하는 방식인데 좀 주식 투자 생활이 편하죠. 매매를 자주 우선 안 하고요. 좀 객관화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니까 좀 그나 이 방법이 아마 최고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그러지만 이 방법만큼 좀 확실한 게 없어요. 물론 다른 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가치투자가 최고거든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요. 미추홀 우선 보시면 1,900억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 한번 훑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종목을 볼 때 보통 재무비를 먼저 보는 게 현명하거든요. 이 회사 변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 지표나 현재 지표는 재무상태표, 아니 재무상태, 재무 비율, 뭐 재무제표 이런 걸로 충분해요. 근데 미래에 예측한 것은 이제 이 회사 경제 해자 유무라든지 뭐 좁은 해자, 넓은 해자이냐, 뭐 침식 과정인가, 긍정적 추세인가, 정체인가, 부정적 추세인가 이런 거 확인하시고 이제 매매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같은 툴을 가지고 동일한 툴을 계속 이제 보는 거니까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많이 사익금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한 800억, 900억대 있네요. 그래서 뭐 회사 재무 상태 괜찮아 보이고요. 부채 총계도 보시면 크게 는 거 아니니까 아직 낮은 편이죠. 23%니까. 최근에 지금 매출액이 좀 정체 중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시면 이게 지금 미투젠이 예전에 잠깐만요. 미투젠 이제 업종을 좀 볼까요? 모바일 게임 개발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그래서 미투어는 자유사로 북미, 유럽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제가 이거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이 지표상으로 볼 때,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상장글로 돼 있고,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예전에 이제 36,000짜리가 지금 14,000원에서 반토막 이상 났는데, 우선, 기업에서 이제 가장 오너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의미 있게 볼 게 이제 매출액의 향방이거든요. 매출이 좋아지는지 정체 중인지 나빠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때 2020년도에 상장했으니까 그 이후에 매출액이 지금 줄고 정체하고 그렇죠. 이게 상장 기업의 특징이 거의 90%는 상장 이후로 매출액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100%는 아닌데 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때 매출을 미리 땡겨와요. 미래의 매출액을.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제 그걸 좀 원상복귀 시켜야 되니까 보통 매출이 줄거든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보통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기업을 잘 안 사는 건데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종목도 상장 이후로 매출이 줄었어요. 공교롭지만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줄고요. 아무튼 최근 5분기를 보시면 영업이익도 줄고 매출가 줄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미 보유 중인 종목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유할 때는 있잖아요. 최소한 여기 이제 5분기 나오잖아요. 이 5분기 나온 게 마이너스와 큰 상황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제가 말하는 보통 제 입장보다 이제 돈만 사는 입장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약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건데 지금 회사가 안 좋아진 게 지금 5분 연속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쉽게 들어가진 않죠. 엄청 싸지 않은 이상 수익가치 지금 안 좋은데 자산가치 대비 엄청나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 안 들어가죠. 잘 그건 당연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외인이 뭐 매수는 상황인데 외인이 매수한다 매수할 거 아니잖아요. 외인이 보는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매수하는 거죠. 아무튼 매출액은 최근에 계속 하락 중이고 영업이익은 좀 더 하락이고 그렇지만 지금 이 회사 보면 영업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게 많이 남는 장사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는 이상한 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매출 하락은 건 되게 이제 부정적인 거고, 근데 주가 수준을 보면, 근데 잠깐만요. 이게 ROE 보면 되게 높네요. 그죠? 보시면, 영업이익이 140억, 뭐, 비영업은 거의 없네요. 저희가 뭐, 횡하네요. 횡하니까 비영업이익은 거의 없고, 관계기업 지분이익도 거의 없고, 이제, 올해는 지금 126억, 1, 2분기 126억, 지배주 순이익 130억이 한 260억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60이 순이익이다 할 때 퍼가 10이 안 되니까 엄청 비싼 건 아니죠.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이제 부정적 추세니까요. 좀 안 좋게 보는데, 그리고 자상 상태를 잠깐 보시면요. 밑에는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영업이익은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판관비 같은 이제 원재료비 이런 개념이 원재료비 개념은 잘 없는 것 같고 보시면 매출 총 이익률은 70% 넘잖아요. 잠깐만요. 원재료비가 없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매출 원가가 있네요. 꽤 나오네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워낙 높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30% 넘으니까. 아무튼 이 종목이 지금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매출 연구가 안 좋아지니까 크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닌데 주가가 너무 쌀 수 있죠. 이게 보시면 외인도 지금 14%면 적은 건 아니에요. 14%면 적은 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다시 매수 중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원래 그랬잖아요.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 떨어지면 마음 상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 떨어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외인 사니까 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조금 반전 두고 그러면 이제 매수하시면 매수하면 좋겠고 이제 기존 보유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상장 후 얼마 안 된 기업은 사는 건 진짜 마음 고생 심한 거예요. 이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기존 보유자는 뭐 홀딩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 종목이 안 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홀딩 해야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매도 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 때 처음에 어떤 종목 매수할 때 뭐 몇 년 동안 물릴 상황을 가정하시고 하면 함부로 매수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안 하시는데 아무튼 회사 상황은 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단지 이제 다 물린 상황이니까 뭐 이게 안 보는 기업이 아니니까 좀 매도 치기가 곤란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기존 보유자도 뭐 이게 뭐 이상한 기업이 아닌데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뭐 매도 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기대해 보고 홀딩 해야죠. 만약에 올해 샀으면 2만원대, 그리고 올해 샀으면 크게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요즘 지금 40, 50% 마이너스도 많으니까요. 아무튼 기존 보유라면 그냥 홀딩 한 다음에, 자기 매가까지 이제 주가 올라갈 거 기다리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봐야죠. 아무튼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우선 상장 후 얼마 안 된 기업을 사서 보유주라면 그건 실수하신 거고 다음에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해야 될 거고요. 기존 보유자라면 매도 못 치는 거예요. 이거 매도 못 쳐요. 다 물리는데 굳이 낮은 가격에 매도 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해야지 계속 깨우치잖아요. 저도 강의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그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경험을 해야지 깨우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튼 홀딩 하시고 홀딩 하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못 하겠네요. 아무튼 지금 대부분 매도를 안 하겠죠. 다 물려 있는데 낮은 가격 매도 치겠어요. 장도 좋아지면 다시 주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띵크웨어하고 미트를 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종목을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제 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 종목씩 봐가지고 훑으라.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조금 그런 방법을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ROE 높은 종목을 보다가 너무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중단하고 장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안 봤거든요. 나중에는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 종목도, 그러니까 가격 무시하고 뭐 영업이익 높은 종목, ROE 높은 종목, 쉽게 말해서 매출액 증가한 종목, 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해작이 있어 보이는 종목, 이런 걸 한 종목씩, 하루에 한 종목씩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감안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고요. 오늘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다 물려있으니까 기존 종목이 어떻게 될 건가, 아니면 최근에 산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게 궁금하죠. 지금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그걸 구분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매수하면 계속 갖고 싶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보유하고 싶은 종목. 그런 종목은 당연히 실적이 탁월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저점 매수했으면 2020년에도 그런 종목이 300%, 400%까지 1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종목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어떤 종목을 최근에 매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종목이 이제 실적이 어차피 안 꺾이고 좋으니까 어떤 종목을 더 사서 올릴까요? 그럼 정답은 나와 있죠, 이미. 2020년에도 그랬지만 실적이 탁월한 기업들이 시장에 반등을 줄 때 가장 빨리 오르고 1년 수익률도 되게 높았어요. 이번에도 그런지 안 그런지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목을 여러 종목 언급했고, 가투세도 말했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말했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종목 위주로, 보는 건데요. 먼저, 제가 이제 워낙 원픽으로 삼은 종목이기도 하거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떨어졌다가 원망하신 분도 있던데, 제가 사람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원픽이라는 거지. 사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 주에 사는 건 도움이 되겠죠. 공부하는 데 도움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종목을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를 보시죠. 아프리카 TV는 제가 이제 원픽으로 삼았던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 매수해요. 그쵸? 엄청 매수하죠.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거죠. 개인이 사다 팔다 하는 거고. 근데 외인이 매도 치는 게 참 안타깝죠. 이게 왜냐면 2년 전에 주가 올린 사람이 외인이에요, 주로. 물론 어떻게 보면 이 꼭지점에서 산 사람이 기관과 개인이고, 오히려 매도 친 사람이 외인이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개인은 지금 많이 물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기관도 오늘 돈이 많으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게 지금 거의 보시면 이게 다 외인보다는 기관이 다 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 원래 외인이 다 항상 워낙 많았던 종목인데, 물론 지금 예전에는 작년 같은 외인이 50%인데 지금 25%예요. 외인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떨어진 것은 외인이 이제 수익 실현한 건데, 지금도 매도할 정도인 건지 회사가 안 좋은 건지 그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매수한 건 주가 올리는 거 보니까 무섭긴 한데, 외인도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너무 여러 번 언급해서, 아직도 매출액이 이제 아직 3분기가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아직까지 두 자릿수로 매출이 증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당연히 연도별로 보더라도 계속 매출 증가고요. 차입금은 당연히 많이 차입금 계속 증가이고요. 부채 비율이 높은 거 조금 그러네요. 그쵸? 부채 총계가 잠깐 왜 높은가 잠깐만 확인할까요? 부채 총계 왜 높을까요? 보시면 매입 채무가 좀 크네요. 그쵸? 차입금은 이제 18이니까 거의 없지만, 매입 채무는 뭐죠? 매입을 했는데 돈을 안 갚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갑질을 좀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돈을 줘야지 왜 안 주고 있죠? 안 주면 장점이 있죠. 그 돈 가지고 이제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하지만 좋게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아프리카 TV는 갑이에요, 갑. 을이 아니고. 그렇죠? 구위에 없어요. 그래서 갑질 좀 한 거고요.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나게 훌륭한 재무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유동금 자산이 1,800억, 현금 자산이 600억, 그리고 이제 유용자산, 무용자산 좀 있고, 장기금 자산이 200억 있고, 근데 이제 부채 1,900억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갚는다면
그렇게 뭐 자산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자본 총계가 거의 2천억대니까 지금 PBR이 거의 4가 되는 거의 4에 가깝네요. 지금 PBR 4 정도 되는 건데요. 싸진 않죠. 싸진 않은데 워낙 수익성이 탁월한 기업이라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가 아직 실적 발표 3분기 안 했지만 좋은 회사 맞고요. 만일 저라면 뭐 1차 매수 7만 5천 하겠죠. 그런 다음에 떨어지길 기도한 다음에 뭐 5만 원, 6만 원 뭐 계속 매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7만 5천, 8만 원 막 넘어가는데 계속 산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요. 어느 선을 정한 다음에 뭐 지금 여기 딱 보면 이 선만 보면 이제 7만 5천 원인데 뭐 매수한 다음에 이제 제 아프리카 TV는 장점이 보유하면 자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나눠 가질 몫이 커지잖아요. 그런 기업 중에 탑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보시면 최근에 지금 26, 32, 27, 20, 39, 지금 36이 ROE가 그 예상되니까 1년에 30%씩 증가하니까 훌륭한 회사 맞죠. 현금흐름 잠깐 보시면 이때 이제 보시면 300억, 400억, 200억 올해도 한 400억 나올 그런 상황이고 기타 유동금융 자산의 증가가 있겠지. 뭐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무형자산, 유형자산 증가 그러니까 자본 수출이 조금은 하니까요. 좋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집이 8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래봤자 뭐 1% 남짓되니까 배당 보고 사는 회사는 아니고요. 아무튼 최근에 지금 기관이 매수하겠지만 외인이 매수해야지 정말 급등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인도 매수 들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3분기가 중요하겠죠. 3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픽 종목으로 제가 이제 NC소프트를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기관이 지금 엄치락 이게 지금 최근에 9월에는 9월, 10월 중순까지는 외인이 주로 매수하다가 최근에 다시 기관이 매수하거든요. 이제 개인은 파는 거고요. 걔는 지금 파는 게 현명한 거 모르겠네요. 그쵸? 여기다 매수했으면 모를까 보시면 이 고가에서 매수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올랐다고 매도 친 거거든요. 지금 밑점 치고 18% 올랐는데 매도 치는 게 현명하지 않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아니면 뭐 매도 못한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지금 여기 고가에 매수했는데 지금 어제도 보시면 130억 매도 치고 뭐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이 종목 외인이 43% 종목이에요. 외인도 탈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 외인 매수 중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은 이번 주는 좀 매도 중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매수 중이었고 기간은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매수 중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 가격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기다려야 되겠죠. 저가 매수했는데 외인기관이 매수하든 양매수하든지 기관 외인들이 뭐 계속 꾸준히 매수하면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대신 이제 그 매수가가 이 수익성 대비 적절한가 저가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했지만, 자본 총계가 증가가 더디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최근에 보시면 자본 총계가 좀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채를 갚았나? 보면 이제 부채 이때 보면 크게 갚은 것 같아도 이때 보면 좀 줄었는데, 자본 총계가 전체적인 부채를 줄이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증가한 다음에 줄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좋게는 말 못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워낙 이 종목은 외인 종목이기도 하거니와 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이제 이 종목은 30만 원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는 게 뭐 좋은 거죠. 31만 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 종목 제가 보유 중이니까 매수 많이 못했어도 올라가길 바랍니다. 최소한 뭐 이런 뭐 시총이 8조짜리니까 기간에 한 사람은 매수해야죠. 그래야지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뭐 좋은 것은 뭐 외인 기간 양매수가 뭐 가장 좋고요. 아무튼 최근에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이제 외인이 매수 중이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좀 다른 상황인데 이 종목은 이미 기간이 매수 중이라서 아무튼 이번 실적이 최근에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과하게 떨어진 게 맞죠. 실적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좋은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이 종목도 보시면 ROE가 좀 영업이익이 높고 20% 이상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ROE가 좀 아쉬운 편인데 좀 지켜보죠. 근데 뭐 이때 매수했으면 솔직히 이 가격도 매수했으면 그냥 홀딩 하시는 거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 종목도 보면 올 차트로 보시면 지금 몇 년 신저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외인들이 일정 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잠깐 매수했다면 기다려 봐야죠. 지금은 기관이 열심히 매수 중이네요.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있죠. 이 종목은 보시면 최근에 지금 저가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기사도 뭐 수령에 빠진 코로나 늪에 빠진 LG 생강 이렇게 뜨고 4분기도 실적 안 좋다고 뜨는데 참 아쉽네요. 저 이 종목도 갖고 있긴 한데 그나마 아프리카 엔소프트는 실적 좋은 거 보고 샀는데 지금 이건 안 좋은 거 보고 샀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5% 감소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 매출액이 그러니까 보통이 매출액 영업이 하라면 주가가 더 떨어져요. 보통 비싸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워낙 한 주당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막 매수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만일 저는 이제 이때 매수했으니까 매수한 다음에 지금 한 10% 20% 떨어질 마다 계속 매수할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아래 보면 이게 쉽게 막 매수 함부로 못 들어갈 상황이죠. 그쵸. PBR 1.7이니까. 근데 이제 옛날 PBR 밴드가 워낙 비쌌으니까 지금 충격이 큰 건데 40만원까지 열어두시고 천천히 뭐 현재 가격보다 막 5% 10% 이상 떨어질 때만 매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지금 삼국 실적 안 좋다고 지금 발표까지 해버렸는데 여기서 매수 끝내버리면 안 되죠. 40만원까지 열어두고 그때도 매수하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또 이제 사람인 HR 있죠. 사람인 HR 잠깐만요. LG 생활건강이 최근에 지금 누가 매수하는 거 볼까요? 잠깐만. 주로 최근에는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고 외인기관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네요. 안타깝네요. 안타깝고요. 아무튼 지금 영업이 하락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더 기다려서 좀 더 많이 떨어지면 매수 들어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어요. 40만원까지 막 50만원 아래 치면 좀 사고 진짜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다음 사람인 HR 있죠? 사람인 HR은 좀 보시면 5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 영업이 증가 상황이에요. 주가 이제 떨어진 거고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RO20짜리를 PBR 2에 사면 퍼가 10이거든요. 근데 지금 RO20은 무조건 나온 종목이니까 PBR 1.0에 사면 PBR이 2.0에 사면 퍼가 10이죠. 그래서 지금 10이 좀 넘는 상황이죠. PBR 따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보시면 대놓고 지금 외인이 매수 중인데 물론 작년 뭐 때는 매도했지만 최근에 지금 외인이 계속 매수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관도 뭐 매도 성향이 아니잖아요. 개인만 지금 매도한 거죠. 좀 밑점이 좀 올랐다고 매도하는 상황인데 뭐 물론 3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뭐 5분기 실적 좋아지면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거죠. 지금 여기 보면 2년 전에 2만원짜리가 5만원까지니까 한 150% 150% 이상 올라간 다음에 지금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올라간 게 맞죠. 왜냐면 1년에 20% 가치가 상승하는 종목인데 주가가 150% 올라갔으니 가격이 올라간 게 맞아요. 그거 신고가 때리고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보시면 꼭지점에서 뭐 거의 좀 지나서 외인은 매도치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해서 지금 물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외인이 다시 매수 중이니까 좋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회사가 기업 가치가 20% 이상 종목이고 RO20 이상 영업률 20% 이상 종목이니까 특급 종목이 많고요. 단지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아무튼 최근에 뭐
외인기관이 매수 중으로 보이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종목은 주로 이제 외인이 주로 작년에도 올렸으니까 올해도 뭐 그럴 확률이 높겠죠. 아무튼 뭐 진짜 실적을 기대해 봐야 돼요. 저희는 그래야지 이제 기대치를 갖고 안고 홀딩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가 엄청 안 좋은데 홀딩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그 주가를 잡으면서 입장에서도 실제가 안 좋은 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삶의 HR 같은 경우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했네요. 뭐 좋은 건데 주가 떨어질 때 보통 이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회사 상황은 나쁘지 않고요. 최근 5분 연속 좋아지니까 주가가 뭐 과하게 떨어지면서 살 가치 있죠. 이 종목도 보시면 다 25,000 이런 가격이 좀 매력적이죠. 그렇죠. PBR 따지면 28,000원이 PBR 1.0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 다 사람이 하는 행위니까 주가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도 그 사람도 그런 거 보고 있겠죠. 아무튼 최근에는 좀 올라간 것 같지만 이게 뭐 적극적으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 엔게임도 최근에 지금 13일날 밑점 치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보시면 아직까지 지금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상은 주가 매출량 증가 상황이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솔직히 2천짜리가 15,000원까지 올라가시니까 과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최고 PBR이 3.8. 근데 퍼가 13밖에 안 됐었네요. 엄청 잘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PBR이 3인데 퍼가 13밖에 안 된다는 것은 ROE가 거의 그쵸 30 넘으니까 올해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ROE 20 나오죠. 보면 작년 이제 ROE 높게 나온 이유가 보시면 여기 이제 기타 수익에서 여기서 좀 많이 나온 거잖아요. 자선 처분 이런 41억 나오니까 이게 ROE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게 힘들고요. 보시면 분기별로 지금 영업이익을 확인하시면 이게 보통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200억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전에는 100억이 안 나오다가 지금 2020년부터 100억이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한 거죠. 이때 이제 2020년도 이때 시청을 확인해 봐야죠. 저기는 500억 아래짜리잖아요. 근데 1점대인데 PBR 1점대인데 500억 아래 1점대. 그러니까 시청 500억 아래는 다른 영역이에요. 50억 아래인데 PBR 1점대예요. 근데 영업이익률 몇 프로인가 볼까? 25% 이상. 근데 ROE 15.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 의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종목, 그런 상황 있는 종목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걸 제가 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100%는 아니지만 참조하면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죠. 이때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실적이 꺾이지 않은데 보시면 이때 전에 꺾이지 않은데 주가가 지금 상장 신작을 때리니까 당연히 매력적이 된 거죠. 상장 신작가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장 신작 때리니까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공이 과하게 밑에 떨어지면 올라가는 떨어지는 폭이 크면 항상 올라가는 폭도 커지거든요. 실적과 무관하게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연동이 되어버리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기업가치가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년에 뭐 해봤자 30%인데 지금 주가는 뭐 한 몇 배 올랐죠 이게? 500% 거의 500% 올랐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거고요. 뭐 실적은 뭐 괜찮고 계속. 근데 만약 차입금이 지금 500까지 이때 시청이 얼마였다고? 400 됐잖아요. 근데 만약 차입금 500억이에요. 근데 단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 종목도 최근에 지금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요. 단점이 이 종목 단점 뭐라 했죠? 이 종목 단점은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그 단점이죠. 엄청 큰 단점이에요. 왜냐면 배당 그게 좀 보통 배당 주는 게 되게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전업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이 되게 좀 의미 있죠. 매도 잘 안 할 건데 배당 주면 그 돈 갖고 이제 뭐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주가가 더 떨어질 솔직히 바랬어요. 저는 솔직히
막 이게 확 밀어버리면 이 종목 지금 이 전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았던 종목인데 이때 며칠 못했거든요. 한이 된 종목이니까 지금 많이 떨어질 기다렸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PBR 1.6이니까. 이 펀은 오는 작년 다 아시겠지만 이 펀은 올해 기준 아니라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펀을 보시면 안 되고요. 작년 1년 동안 순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 그거거든요. 보시면 이 200억 가지고 5년 5개월 벌면 5년 6개월 벌면 이 시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것도 좀 올라가려는데 잘 모르겠네. 좀 지켜봐야 돼요. 솔직히 영국 같은 거 보면 수급이 꼭 명확한 것도 아니고 기관이라고 하는데 좀 사는데 워낙 시중이 적은 종목이라 기관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쭉 올려볼 수 있는데 지금 누가 줄여줄까 올리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외인도 진짜 외인 아니 이런 건 보통 진짜 외인 아니거든요. 진짜 외인 아니에요. 제가 종목 엄청나게 보는데 이 진짜 외인 이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수급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최근에 많이 사주면 뭐 나쁜 건 아니죠. 아무튼 이 종목을 지켜보시죠. 제가 종목을 언급하잖아요. 특정하게 제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물론 이제 가격이 붙였다는 게 적극 매수하기 좀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게임주 중에 가장 좋아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매수를 못해서 지금 한이 됐던 종목인데 1,0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순이익이 167억 이상인데 시총이 1,000억 아래다. 그럼 되게 매력적인 거죠. 7, 8 뭐 되는 건데 뭐가. 그러고요. 또 제가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거 최근 주가 많이 떨어졌죠. 계속 그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PBR 워낙 비싸니까 PBR 2.5잖아요. ROE가 20 정도 나오는데 PBR 2.5니까 펀은 무조건 10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이 밴드처럼 싼 편이에요. 보면 그쵸? 이게 지금 거의 4년 신저가 비슷한데 싼 편인데 워낙 비싸게 거래됐던 종목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식생이 확정적으로 안 꺾인 종목은 싼 가격이 잘 안 오거든요. 배당이 한 2% 정도 되네요. 크진 않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확 밀어버리면 쭉 이 기축가 떨어진다. 그러면 쭉 올라갈 확률이 높죠. 왜냐면 저 같은 사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어느 날 이게 막 10% 20%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좀 담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건 지금 퍼가 보시면 과거 퍼가 보시면 10R을 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비싸게 거랬던 종목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하는데 아무튼 주가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그 순간 10,000원까지 쭉 떨어진다. 그러면 뭐 그때 막 매수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거 S&D라고. 이 종목은 지켜보시죠. 이 종목은 지켜보는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저시총 좋아하잖아요. 제가 저시총 좋아하는 기준이 뭐다가 신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시총 종목이라는 게 알짜 종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익성이 발생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그런 종목을 단기간에 몇백 프로 올리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 타켓이 될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보시면. 이건 언제 될지 모르죠. 그건 몰라요.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내후년 제가 언급하는데 그때 막 주가가 여기 위에 있어. 막 지금 700원인데 2,000원, 3,000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이 맞는 거고 뭐 계속 안 그러면 제 말이 틀렸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후보로 제가 삼아서 좀 갖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매출 지금 1분기, 2분기 30% 영업이익도 30% 증가 중이니까 이 종목은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눈에 띄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보시고요. 한 주에 17,000원짜리니까 한 주 사서 지켜보는 게 괜찮잖아요. 테스트용으로 딱 좋죠. 대신 이제 기간 대비 순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건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테스트용으로 한 주를 산 다음에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개인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했던 개인이 솔직히 일반계는 아닌 것 같고요. 맘만 먹으면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런 게 중요하죠. 어떤 경 샀는데 100%, 200%, 300%, 400% 먹는 그런 경험 중요해요. 되게 그게 이제 엄청 쾌감 있고 이 가능하구나. 어떤 좋은 게 또 이제 좋은 매수가 있는데 막 올라가면 홀딩 해버리면 그게 자산업이 되는 그런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그런 종목이라는 게 그냥 저시중에 가장 좀 먹히는 그런 투자 방법이거든요.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나오고, 근데 마진율이 높은 거죠, 이게. 저시중은 보통 마진이 안 나오고 수익성 안 나오니까 저시중 유지하는데 수익성이 제대로 나는 순간 몇천원까지 미래이익을 땡겨서 올려버리거든요, 보통. 주가 레벨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좀 많이 사입금도 물론 이제 IPO로 들어온 거지만 500억 있고 통째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냐? 예, 저는 사고 싶네요. 그래서 거의 100억이 영업이익 물론 이제 순익은 다른 거죠. 순익도 70억이 나와요. 근데 회사를 통째로 사는데 700억이야. 근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제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현금은 좀 약하네요. 잠깐만요. 배당 6억? 배당이 1%밖에 안 되네요. 1%가 안 되는데, 아무튼,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 한번 지켜보시고, 한 주로 이익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쵸? 테스트용 하나 사보시고, 한 2, 3년 묻었는데, 2, 300% 올라가면, 200%, 300%나 아니도 100% 올라가면 괜찮은 거죠. 한 주를 아무튼 사보시고, 저 때문에 샀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용이니까. 아무튼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상장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작정을 올려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행보했으면 이게 정말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장 얼마 안 된 건 큰 단점이죠. 그 다음 KCI.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요. 근데 종목을 솔직히 제가 처음에 한 3년 그 다음에 준특급 종목으로 좀 많이 봐서 너무 종목이 많아요. 솔직히 이 종목만 관리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대부분 잘 보는 게 이거 그래서 어느 시점에 매수할 가치가 다 있는 종목이죠. KCI. 제가 지금 이 속도 나가면 너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매출 영역 보세요. 2자릿수 이상 영업이익은 3자릿수 이상 증가 중이잖아요.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것도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최근에 지금 이게 지금 900억짜리인데 한 분기에 65 영업이 나왔다는 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러네요. 자 보시면 배당 200원, 200원이니까 2% 15% 빼면 2% 정도 주네요. 아무튼 이 종목이 지금 장기간 동안 주가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한번 주가 레벨업이 축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현구 중이잖아요. 그래서 천억 아래 종목으로서 눈에 띄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내년까지 쭉 간다. 그러면 주가는 가만히 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좋은 종목은 저희가 다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런 종목이 결국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기업이니까 그걸 깨우친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DMS 이 종목도 지금 아직 주가가 제대로 안 올라간 상황이죠.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장점이 마음이 편해요. 그 주가 떨어지면 기업 가치가 갭이 더 생기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갭이 좀 커지니까. 이 종목 당연히 이 종목도 보시면 4,000원짜리잖아요. 근데 한 주라도 사가지고 지켜보세요.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이때 보시면 이때 지금 2,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500%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경험을 하셔야죠. 한 주 사서 원래 저가 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산 다음에 안 보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저시중이에요.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과하게 그럼 그때 매도 치는 거죠. 저시중은 그래요. 저시중은 왜냐면은 이게 수급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수급 지금 누가 샀는지 모르죠. 하지만 주가를 올리고 지금 떨어진 건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되게 이제 테스트 투자 많이 할 상황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중 이제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사보세요. 지금 대부분 다 싼 종목 있잖아요. 한 주당 주가가. 그러니까 사보시고 그게 만약에 이제 내년에 막 100% 200% 찍는다. 그럼 이게 원래 왜 올라갔는가 고민하시고 그런 이유를 다음에 또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제대로 벌면 그래. 제 기본은 안 잃으면서 보는 거잖아요. 가치사. 그게 이제 장점이니까. 그래서 싸면서 실적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대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DMS 아무튼 이 종목 우리가 지금 15 가까이 나오는데 PBR 0.4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한 주에 4천원짜리니까 한 주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JS 그룹은 계속 언급을 하는 종목인데, 그쵸?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게 무슨 일이냐. 그쵸? 수치상으로는 좋아요. 수치상으로는 좋아. 근데 업종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치상은 계속 좋고, 이때 지금 8천원짜리가 2만, 3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당연히 관심 종목 두셔가지고, 어느 날 쭉 밀어버리면 이렇게, 쭉 밀면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거죠. 그쵸? 이때 지금 8천원짜리가 2만원인데 100% 순식간에 올라갔죠. 근데 이게 지금 2년 전하고 자산가치도 다르고 매출도 증가하고 다르고 영업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뭐 좀 저렴한 거 한 주 정도 사보시고 뭐 1년 2년 뒤에 주가가 뭐 100% 올라가는 경험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게 되는 거죠. 다음 헥토 파이낸셜이고요. 옛날에 세틀뱅크인데 이름이 그쵸? 보시면 최근에 실제 지금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 하락이 또는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가격 오면 매출의 정체라든지 뭐 하락이 없이 영업이 하락으로 떨어진 거니까 이게 과하게 떨어지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은 지금 마루가 15 정도, 잘 나올 때 5 정도 나오니까 PB 1.0 아래 사면 좋겠죠. 이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가격 아래. 보시면 이때도 1100억 찍은, 11,000원 찍은 다음에 단기간에 지금 3만원까지 200% 올라가는 건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 뚫을 때가 매력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하락해서 안 좋지만 매출은 하락하지 않았고요. 계속 보시면 5년 연속으로 매출 증가 중이에요. 보시면 500억, 600억, 700억, 1100억, 올해도 1200억 정도 나오겠죠. 그럼 만이자금, 현금 흐름도 보시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잠깐 줄었지만 아무튼 나쁜 회사라고 말 못하겠죠.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 부채 비율도 보시면 부채가 어떤 부채냐, 매입 채무잖아요. 이게 차입금을 증가했으면 이자가 나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 잘못한 건데 그나마 매입 채무기 때문에 이자 안 나가는 부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갑질하는 거일 수도 있죠. 안 갚는 거죠, 이 양반들이. 그건 뭐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사채 차입금으로 이렇게 크면 문제가 있는데 매입 채무니까 좀 더 나은 거고요. 지금 부채가 1,500억 있는데 현금이 1,600억, 1,700억. 1,700억에 이게 400억이니까 한 2,000억 넘게 있어요, 현금이. 여기도 장기금융자산, 이 현금성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금 자산,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 자산. 이게 세 가지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갚아버리면 한 500억 남네요. 그렇죠? 아무튼 나쁜 회사라고 말 못하겠지만 최근에 지금 판금을 많이 쓴 결과물로 인해서 영업이 하락해서 당연히 하락한 거고요. 주가 많이 밀어버리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RS는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네요. 그렇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보면 1,200짜리 만원꼴 올라서 과한 거죠. 과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좀 과한 거고요. 지금 이것도 800억짜리니까 좀 주가 떨어진 게 좀
뭐 이 고가 대비 많이 떨어졌지만 이 저가 대비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매력적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더 떨어지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2년 전 가격으로까지 떨어진 종목도 널렸는데 굳이 이걸 많이 한 주는 살 필요는 있겠지만 뭐 많이 사가지고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죠. 가장 좋은 것은 2년 전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에요. 뭐 실적 하락 없이. 그게 당연히 재력을 발휘하겠죠. 주가 올라갈 때. 그 다음 KBG. 이 종목, 이 종목도 400억짜리네요. 이게 400억, 시총 400억짜리. 2년 전에 3,000원짜리가 만원까지 한 200%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 하락이, 여기 한 4,000원 밀어버리면 정말 매력적일 것 같긴 하네요. 이게 PBR 1.0, ROE가 12, 13 나오니까 PBR 1.0 아래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4,000원대니까 이 가격을 뚫을 때 사는 게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헥토 이노베이션. 헥토 이노베이션은 미넨지죠. 원래 미넨지가 유명하죠. 지금 주가가 과하게 떨어진 게 많네요. 보니까 지금 ROE가 이상, 이거 보시면 영업이익은 떨어졌는데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비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소리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비영업이 거의 미비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분기별 수익 지금 3분기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때 이제 지금 이거 보면 일회성 순이익이 뭐죠, 기타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커서 지금 세전이익이 큰 거거든요. 올해는 좀 적고, 잠깐만요. 보시면 현금 빵빵하죠. 현금은 2천억이 넘겠네요. 그렇죠. 물론 부채비율은 좀 높은 편이죠. 70% 높은 편이에요. 50% 아래 돼야지 좀 낮은 편이고, 영업이익 최근에 지금 판금을 많이 쓴 덕분에 영업이익이 많이 하락했네요. 근데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며칠 순간에도 영업이익 하락은 무조건 보통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비싼 강에서는. 이때 이제 2.0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보면 2.0, 그렇죠. 맞죠? 1,200원이 1.0 되니까 2만원, 12,000원이 비배 1점 초반이니까 2만원 되면 당연히 2.0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목도 매력적인 가격대 되려면 좀 이걸 밀어버려야 돼. 이렇게 쭉 밀어버려. 1.0을 뚫어버리면 되게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많은 종목을 보는데 대부분 수익성이 나쁜 건 없잖아요. 이게 그런 종목 중에서 갑자기 주가가 급나가는 종목을 사는 게 좋죠. 대부분 수익성이 좀 다 좋은 종목이니까. 대신 이제 제가 전 이제 전업이니까 맨날 보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맨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막 100종목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 50종목 남짓 보나? 그쵸. 그래서 뭐 저녁에 그날 매일 보기는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녁에 이제 내일 뭐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한번 쭉 훑어보시면 클릭 하시면 되잖아요. 한번 클릭하면 주가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실적이야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지만 주가는 뭐 갑자기 급나갈 수도 있고, 클릭하는 건 쉽잖아요. 클릭하면 이제 주가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저가 뭐 제가 뭐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신저가 이렇게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시장가 많이 발표하는 날 회사 실적은 뭐 어차피 3개월에 한 번 발표하니까요. 그 중에 이제 신저가 종목 중에서 제가 말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 종목 신저가 때린다. 지금 최근에 10월 뭐 11일, 12일, 13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싼 종목 중에 딱 매수했으면 나쁘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영업이 좀 하락 중이니까 좀 좋은 건 아닌데, 가장 좋은 것은 매출 영업이 하락 안 했는데 주가 떨어진 종목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이 순위가 매출 영업이 그렇게 하락 안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에요. 가장 좋은 건 매출 영업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종목. 두 번째는 매출 영업이 그렇게 하락 안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종목. 세 번째 이제 매출 영업이 좀 안 좋다. 매출이 좀 정체 중이거나 뭐 영업이
매출은 정치 중이 아니지만 뭐 증가하더라도 영업이 하락하다. 근데 주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헥토 이노베이션도 보면 최근에 보시면 보세요. 기관이 엄청 열심히 사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은 뭐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졌는데 개인이 판다는 것은 뭐 의미가 뭐 어떤 상황이겠지만 주가 떨어졌는데 기관이 엄청 사고 있다. 나쁘지 않은 거죠. 떨어졌는데 계속 산다. 근데 나중에 올리면 이 양반들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종목은 멀쩡한 종목이에요. 멀쩡한 종목인데 주가가 엄청 얼마나 매력적인가 중요한 건데 BPS가 11,000원이니까 11,000원 아래 사면 좋겠죠. PB 1.0 아래 사는 게 좋죠. 대부분 종목은 1.0 아래 사는 게 좋아요. 잘 버는 기업조차도. 못 버는 건 당연히 0.5에 사야죠. PBR. 당연하죠. 그래야 이제 퍼가 낮아지니까. 아우리 15 이상 나오는 종목이니까 PB 1.0 사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아우리 15짜리는 1.0 PB 1.0 아래 사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야 이제 퍼 7, 8 되는 거니까요. 조만간 뭐 한번 확 밀어버리면 뭐 여기 뭐 BPS 한 11,000원이면 PB 1.0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을 정한 다음에 이제 매수하고 싶은 가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적어놓는데 매수하고 싶은 가격을 적어놓으시면 돼요. 각 종목마다 그 메모창 띄워놓고 보시면 이 메모창을 보시면 여기 딱 클릭하면 메모창 뜨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죠. 여기다 메모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하면 딱 확인하고 이렇게 딱 하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별 종목마다 다 최소한 매수하고 싶은 가격을 적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거의 모든 종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메모창 띄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노레이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보시면 보세요. 실적이 뭐 마이너스 하나도 없어요. 최근 3분기 연속 좋고 근데 주가만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에 뭘 바라겠어요? 주가만 확 밀어버리면 이게 쭉 밀면 저 같은 사람이 사겠죠. 이때 보시면 4천원짜리가 단기간에 이제 100%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이 종목 보세요. 물론 이게 아쉽죠. 이때 이제 매출도 줄고 영업이 하는 게 뭐 아쉬운데 계속 증가했으면 주가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락 있으면 2020년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대박 종목들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자체가 없어요. 대박 종목도 물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여기 마이너스 자체가 없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그냥 아쉬운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그렇죠? 매출도 보시면 매출도 좀 적은 편이고요. PSR로 따지면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2배면 PSR로 뭐죠? 2거든요. 2. 같은 매출 시총액 똑같으면 1.0. 매출이 시총보다 2배면 PSR이 0.5예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좁은 종목도 PSR이 3배 매출액보다 시총이 3배 더 비싸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건드지 않는 거라고 말하죠 보통. 그래서 매출이 적은 편이고요. 이 종목은 그게 단점이죠. 근데 이제 장점은 영업이익률이 좀 높고 ROE도 좀 어느 정도 높아서 준특급적으로 이게 손색이 없네요. 이 종목 같은 거 그렇죠. 아무튼 가격이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확 미는 순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로이스 보시면 지금 500짜리예요. 항상 이거 보시면 이때 지금 500원짜리가 지금 4,000원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기업가치 증가 때문에? 아니죠. 기업가치 그렇게 증가할 수는 없죠. 증가해봤자 2년 증가해봤자 40%인데 주가는 거의 800%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고 저도 계속 많이 보는데 과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물론 매출량이 폭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퍼센트로는 저시총에서 고시총 올라갔는데 물론 이거 저시총 아직도 보면 2년 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시총이 거의 200짜리였어요. 그때 지금 1,400 올라갔잖아요. 이 지금 몇백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금 등치 큰 종목이 불가능하거든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면 올라가는 와중에 엄청 매도 친 사람이 많거든요. 수익성 좀 수익 나오면. 근데 이제 저시총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거의 매도 안 하거든요. 이때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이때만 매수했으면 그냥 홀딩하는 거죠. 좋은 매출 영역이 계속 증가하는 종목이라면. 보시면 이때 보시면 이때 샀을 거 아니야. ROE 19. ROE 19 종목 사면 PBR 1.0 사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1.0 전후 보시면 진짜 1.0이네요. 그렇죠? 공교롭죠? 공교로운 건 아니고요. ROE 20짜리 1.0 하면 엄청 대박 나는 거죠. 퍼가 오거든요. 근데 영업률도 높고.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좋다고 보죠. 근데 최근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러고 이런 기업은 경제 해자 이런 개념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적은 기업인데 OTT 셋톱박스 전문 이게 경제 해자 있겠어요? 단 이제 저희총이니까 또 수익성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또 PBR도 낮고 그러니까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한 번씩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모든 종목 다 몇백 프로 먹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을 딱 산 다음에 몇백 프로 먹는 종목이 여러 종목 중에 한두 종목 있으면 전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종목도 보시면 PBR이 높잖아요. PBR이 지금 2.0이니까 싸지 않죠. 보통 저시총은 1.0 아래에 사는 게 최고예요. 원래 수익성 좋아도 잘 안 올 수 있죠. 근데 저시총은 워낙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누가 밀어버리면 쑥 들어가거든요. 이때 그런 거죠. 이때 사면 이제 홀딩하고 물론 이게 지금 기간이 횡보하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그때는 뭘 보고 믿죠?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아, 주가는 안 올라가지고 자산가치 19% 증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다려보자. 홀딩하다. 이때 이제 상용 신자가 떨어지니까 홀딩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금 한 1년 기다리면 이렇게 확 이게 몇백 프로예요, 이게. 그쵸. 1년에 30분 먹으면 정말 잘 보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1,000원 안에 사도 지금 200불 이상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보니까. 또 이것도 비싼 거 말고는 단점이 최근에 실적 안 좋은 거 빼고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첫 매수했던 종목인데, 네오팜. 제가 2만 원 안에 떨어지면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저 이제 배당 받을 생각까지 있는 거고 700원 배당 좀 받으면 지금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긴 하는데 아마도 연말까지 갖고 가지 않을까. 배당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현금 1,000억 보고 매수한 건데 이게 배당과 현금 1,000억, 영업이익 200억. 매력적인데 주가는 모르겠네요. 진짜 누가 올릴지 진짜 감히 못하겠네. 개인이 올려야 되는지 기다리죠. 어차피 연말까지 지금 2개월 남았네요. 2개월. 그럼 배당을 또 먹어야 되겠죠. 배당을 30% 정도 먹고 그러고요. 최근 주가 지금 이게 올라가진 않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스피캠 코리아는 이것도 지금 밑점 친다면 지금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개인이 좀 매수했네. 개인이 매수한 상황이고 지금 의외로 안 올라간 게 많네요. 보니까 안 올라간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외인들이 지금 순매수 들어왔는데 지금 보통 제가 저시총을 많이 보니까 안 올라간 게 많네요. 대한약품도 아직 제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하면 쭉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종목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 이제 그 종목이 실적 좋은데 주가 싸면 찍어서 날릴 수도 있겠죠. 장이 안 좋은데 기업들이 힘들다는데도 잘 본다. 근데 주가 싸다. 그럼 올릴 만한 정당 사고가 생기는 거니까. 최근에 좀 올랐지만 지금 올라간 건 아니죠. 이게 보시면 기껏 해봤자 14% 올라간 건가요? 다음은 고려제약도 아직 밑점에서 헤매고 있겠네요. 보니까 싸죠. 1.0이니까. 근데 이제 퍼가 한 7, 8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고요. 대한과학은 이것도 밑점에서 아직 헤매고 있네요. 이런 경우 보통 1.0에 사야 돼요. 보통 대한과학이 ROE 15 나오면 1.0에 사야죠. 그래서 아직 비싼 거고 4,800원. 여기 뚫을 때 사는 게 좋죠, 당연히. 이때도 보시면 1.0 뚫은 다음에 주가가 막 폭등했는데 워낙 저시총은 수급 같은 거 볼 수가 없어요. 매력적인 어떤 특정 개인이라든지 세력이라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하니까 이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보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500억인데 시총 1,500억인데 현금이 많이 늘진 않네요. 근데 최근에 매출이 줄어든 게 없고 영업이익은 그냥 50억 정도 나오니까 뭐 눈에 띄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아쉬운 거죠. 지금 10% 이상 계속 나와야지 매력적인데. 아무튼 뭐 5천 원을 뚫은다면 매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PB 1.0 아래니까요. 이때도 엄청 올라갔네요. 그렇죠? 나스미디어 이 종목 최근에 좀 급등했죠. 이게 지금 인크로스도 제가 볼 텐데 인크로스가 한꺼번에 조금 급등한 종목이에요. 나스미디어 최근에 밑점 치고 50%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장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인크로스도 밑점 치고 그래도 최근에 30%, 35% 올라간 상황. 이제 뭐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아무튼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저번에 대놓고 지금 기관이 매수 들어간 거죠. 그쵸? 지금 유인도 매도 안 하고 개인만 매도 친 거죠. 좀 올라가니까 급등하니까 당연히 매도가 치겠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단기간 많이 급등한 거 50% 정도 올리겠으니까 꽤 올라간 거죠. 최근에 뭐 많은 종목이 늘렸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지켜볼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돈만 사는 입장에서는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 싼 종목을 사는 게 수저 보기에도 흐뭇하겠죠. L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 헤매고 있네요. 보니까 당연히 딱 뭐 이 회사가 뭐 이상한 회사 아닌 이상 적재할가는 딱 보시면 딱 12,000원 그쵸 12,000원 아래 사면 읽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없는데 부채도 넣고 근데 이제 굳이 산다면 이런 가격 딱 사놓으면 이거 이제 누군가 올리는 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 아니가 그게 좀 걸리죠 지금 그쵸?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KC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뭐 나쁘지 않아요. 이때는 좀 안 좋았지만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매수 중인데요. 엄청 매력적인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최근 이제 많이 세금도 크고 회사가 뭐 이상은 회사는 아닌데 뭐라 이렇게 시총이 어중간한 종목은 솔직히 잘 이렇게 손이 잘 안 가죠. 이게 지금 ROE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지금 주가가 지금 PB 1.0 아래니까 그게 매력적인 건데 아니 뭐 이거 종목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선 사겠어요 보시면 이런 선을 사는 거 아니에요. 12,500원 이런 선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보면 이거 사시면 100% 먹는 건데 메디아나도 보시면 초반에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딱 봐도 이런 가격대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라 하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옛날에 좀 신자가 좀 진짜 많이 매일 봤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보시면 이런 선을 좀 중시 여기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매매하는 사람도 다 사람이니까 이런 선을 밑점 치면 보시면 이때 밑점 툭 뚫으니까 그 다음부터 올라갔잖아요. 공교롭죠. 근데 이제 PBR도 보고 수가치도 오는데 이런 선이 무시 못해요. 이 선이 지금 잘 안 뚫잖아요. 이때도 안 뚫었지만 이때도 지금 뚫으면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PBR 그때 봐야 돼요. PBR 보시면 BPS가 5,000원이니까 이게 BBR이 5,000원이니까 한 0.7, 8 정도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은 하네요. 그쵸? 시총이 적으니까 현금도 300원 있고 굳이 한다면 이런 가격대 사시는 게 좋죠. 그 다음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지금 여기 거의 이선 때리면 다시 올라 그러네. 그렇죠? 이선이 지금 2만 원인데요.
2만 원이면 PBR이 1.0 떨어지네. 1.0 아래네. 1.0 떨어지면 지금 다시 올리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2분기 연속 실적 좋고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몇 년 동안 계속 실적 좋든지 아니면 최소한 5분기 실적 좋은 게 먼저 돈만 매수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검증이 된 거죠. 1년 이상 검증된 종목인데 그가 실적이 그런 종목 중에 싼 종목을 당연히 먼저 매수하는 게 당연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도 실적이 주가가 너무 떨어졌으면 또 매력적인 상황이긴 한데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기관 외인 양매수예요. 그렇죠. 기관 외인 양매수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 상황은 덜하면 뭐 저도 이제 말은 그렇지만 잘 못 지키는 부분인데 2만 원 정도가 되게 매력적인 거죠. 최근에 공교롭게 2만 원 딱 때리고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런 게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딱 그때 되면 딱 매수 가격 적어놓죠. 그 가격 많이 적어놓는다. 예약 매수를 걸어놓은 게 예약 매수. 2만 원 되면 사겠다. 이걸 예약 매수를 엄청 걸어놓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시발점 잘하는 사람이 실시간 매수하고 그러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가 떨어지는데 이 가격이면 사겠다 그리고 월 매수로 한 달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그걸 예약 매수 걸어놔요 보통. 그래갖고 이 가격 오면 딱 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뚝 치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물론 책에는 그런 건 뭐 아무도 안 쓰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종목 보시면 300억, 400억, 500억, 900억, 1000억 계속 많이 차금 증가 중이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멀쩡한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매출이 희지부지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 가격이면 2만 원 사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2만 원 사면 PBR이 1.0 아래고 이 회사는 좀 좋은 회사예요. 물론 엄청난 회사는 아니지만 분명 ROE가 1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2.0이란다. PBR 1.0 아래에 있는 가격인 BBS가 2만 1,000원이니까 1.0 가량이 2만 원에 사놓으면 참 잘 사는 거죠. 물론 이때는 지금 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올라갔지만 이처럼 이렇게 막 만 원이 보시면 이게 지금 만 원짜리가 거의 되게 지금 이 선이 중요하잖아요. 이때 지금 옛날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바로 찍어서 날려버린 건데 과하게 2배 올렸네요. 대단하네요. 이런 가게 한번 사면 웬만하면 안 파는 거예요. 몇백불 먹을 작정을 하고 기다린 정말 이렇게 수탱이 이렇게 많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이거 많이 종목을 보시면 공부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엔 책만 주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독서에서 진짜 몇 년 동안 책만 봤으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것만 하면 좀 비효율적이고요. 일정한 책을 독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많이 보는 게 좋죠. 결국은 저희가 산 다음에 투자 수익이 높은 게임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많이 돈을 벌어다 준 종목을 뽑은 다음에 그걸 하나씩 분석하는 거죠. 왜 올라가는가, 어느 시점에 사는 게 현명한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게 현명한가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 기본에는 이제 재무비율을 보시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재무비율을 먼저 보고 변하니까 재무비율은. 그리고 이제 추가금 매수하려면, 주가 막 따르는 추격 매수하려면 재무상태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금 자산 보고 시총 대비 이렇게 싸다 그럼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순이익계산은 회사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있는 건가, 아니면 막 갑자기 영업이 안 나오는데 순이익이 늘어나면 빙업이 일회성으로 늘어나는 그걸 보시려면 손익계산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본다 해도 가장 먼저 볼 건 재무비율이고, 이제 추금 매수, 주가 계속할 때 볼 때는 재무상태표 보시는 거고, 회사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건가, 아니면 영업이 순이익이 너무 격차가 심한데 어떻게 되는가 볼 때 손익계산을 보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야죠. 그래서 막 갑자기 영업이익 줄었는데 순익 확 늘어났다고 그러면 ROE 높잖아요. 근데 싹 매수하면 안 되죠. 일회성으로 비영업이 증가해서 비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순익이 증가하니까 의미 없는 거죠. 일회성이니까. 그런 걸 이제 다 하나씩 딱 훑어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정말 많은 종목을 보시면 좀 돈만 사는 입장에서 왜 올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 용도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많이 하시다 보면 능숙능란해지고, 이제 그걸 또 기준에서 종목 사고 뭐 이러다 보면 점점 이 주식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는 달라요. 입장에 저희들은 애널리스트이면서 펀드 매니저야 되니까
한 가지 역할만 하면 안 돼요. 기업이 하나 냈다 판다. 현명할까요? 물론 좋은 건데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치로도 보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굳이 그냥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 올리는데 정당한 사기가 보여야 되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10년 동안 뭐 됐는데 제가 최소 종목만 쭉 본 게 한 7, 8년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준 전 종목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일정한 툴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실적 안 나오는데 주가 올리는 그런 이유가 있긴 하죠. 바이오 이런 거. 그런 거 정말 리스크는 엄청 높은 거예요. 떨어질 때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계속 좋든지 그런 종목은 진짜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은 큰 투자 수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리스트 뽑은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고민. 왜 이 종목은 이렇게 투자수익 높고 저희들 갖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안 올라갈까 고민하다 보면 결국 원인을 찾게 되면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종목을 주로 사는 거죠. 주가는 쌀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수익을 저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옵투스 보시면 저거는 지금 주가가 지금 안 올라가는데요. 이 종목 지금 매출 계속 정체 중이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고 최근에 영업도 하락이니까 정말 큰 문제죠. 이제 주가가 싸니까 뭐 저가니까 매수해서 수익 내야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실적이 좋은데 주가 따르는 종목 1순위고요. 근데 이 종목 유일한 장점은 이거죠. 현금이 그래도 꽤 있다. 근데 현금도 좀 줄어들고 있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 게 정말 줄어드는 거 확인하려면 장기금융자산도 감안해야 되니까 아까 마이너스 차익금 장기금융자산을 감안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현금이 잘 안 들어와요. 지금 문제점이 그쵸. 1,000억짜리인데 지금 100억이 아니라 그냥 뭐 거의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문제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유용자산 증가도 지금 들어온 거 다 지금 쓰고 있어요. 비해당이 좀 올해는 좀 줄 것 같긴 한데 해봤자 뭐 1, 2%니까 의미 없고요. 아무튼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마진이 괜찮은 거지. 근데 이게 지금 500짜리 되면 좀 다른 세상인데 이 정도는 제가 좀 압니다. 옛날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실적이 꺾이니까 진짜 주가도 맥을 못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적 꺾인 종목 찾으시면 안 걷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한혜제약. 이건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상장 신작가 되는 상황이라서 되게 매력적일 수 있죠. 물론 매출이 급락하지 않은 이상. 매출 급락하면 안 돼요. 다행히 이제 매출은 정체 중인데 영업이익 좀 하락해서 지금 상장 신작가 되는 건데 실적이 지금 엄청 좋은 상황 아니니까 상장 신작가인데 의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 물린 상황이니까 의미 있죠. 돈 잘 벌면 좋겠는데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은데 보시면 현금이 뭐가 문제 있나 보실까요? 지금 이용자들과 계속 증가라서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네, 그렇죠?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매출액 증가이기 때문에 쓴 다음에 의미가 있는데 매출 다행히 지금 하락이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마 상장 신작 가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TNL은 좋은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수치 예쁘죠. 문제 이제 비싸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예요. 지금 주가가 아쉬운 거예요. 이 종목 뭐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 와이프도 지금 이 회사 제품은 아닌데 이 회사 제품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마진이 높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요. 아무튼 좋은 기업 많고요. 수급으로 오시는 거 아니고 지금 진짜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만 매도 치는데 아무튼 주가만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확 밀어버리면 이건 어차피 매수하면 좋은. 이게 지금 특급이에요. 영업률 하루 20%짜리예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장 이후로도.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는데 주가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다음 가비아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락 했네. 일단 지금
이 종목 당연히 1.0 아래에 사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쵸. 그게 8,000원이니까 여기 그쵸. 딱 공교롭게 이 가격. 아, 이때는 지금 1.0 아니었네요. 보니까. 아무튼 이 가격 밀면 좋을 것 같네요. 거의 2분 1토막이고 1.0 아래에 사면 좋겠죠. 당연히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은 쌍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이스 DNB. 나이스 DNB는 또 좋은 종목이죠. 근데 주가가 맥을 못 치네요. 보니까 거의. 주가가 맥을 못 치네요. 대부분 제가 착각을 했네. 몇 종목을 내가 요즘 보고 있는데 그 종목 올라가서 전체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착각에 빠졌는 것 같은데요. 300, 400, 500, 600원 실제 만시자금 계속 증가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는 좋아했는데 진짜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도 지금 여기 쭉 민 다음에 바로 이게 지금 6천짜리가 13,000원까지 올라갔네요. 우리도 6천원대 사볼까요? 6천원대? 이 정도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 보시면 배당이 230원이니까 6천원 사면 배당이 3% 남짓 되는데 세금 빼면 2% 넘겠네요. 6천원 딱 사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제가 예전에 말한 거 어떤 달리 말하나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막 그걸 감안하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라서. 또 이 종목 다나 좀 볼까요? 다나 준특급 종목으로 제가 본 종목들 있죠. 다나와 다종목은 좀 매력적이에요. 이 종목 좀 워낙 제가 옛날부터 이때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이라서 최근에 지금 매출 정체도 멈췄고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 상황이고 주가가 지금 매력적인데 이때가 지금 ROE가 20짜리거든요. 지금 20짜리이기 때문에 PBR 1점대 초반이나 1.5 아래에 사는 게 좋은데 13,000원이니까 거의 이게 지금 1점대 13,000원이 거의 1점대네요. 그쵸? 얘가 거의 1점대 상황인데 13,000원이면 1점대잖아요. 그쵸? 여기 이 가격이 3천 이때 매수고 거의 근접했네요. 그쵸? 유인이 10% 아직 갖고 있네요. 보니까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좀 갖고 싶은 종목이에요. 좀 보시면 많이 샷금이 보시면요. 그쵸? 500억 900억, 1000억, 1200, 1400억 이렇게 꾸준히 늘기 쉽지 않거든요. 관리를 잘하는 거죠. 원화가 부채도 9%예요. 9%. 지금 이걸 저만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겠죠. 주가 따른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게 만샷 개수 증가한다는 현금흐름이 개수 좋다는 거 진짜 돈이 들어온다는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이때 이제 나가는 것은 거의 안 나가요. 그렇죠? 돈이 안 나가요. 안 나가도 매출을 발산할 수 있다는 거죠. 현금 자산이 적은 이유는 유동금 자산이 1,2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회삼 정도 좋은 회사고 아무튼 1.0 아래 사면 좋겠네요. 그렇죠? 1.0 아래는 13,700원이다. 최근에 요식이 좀 준 것 같은데 다시 오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바디 좋은데 주가가 아직 빌빌거리는데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5번 연속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만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죠. 다 이제 주가가 지금 아쉽지만 만약 이게 지금 15,000원, 1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BPS가 15,000원, 여기에 따른 PBR 1.0이잖아요. 이 PBR 1.0 상황에서 ROE 20짜리 산다는 거죠. 퍼 5잖아요. 그래서 15,000원이 퍼 5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보시면 2년 전에는 좀 이랬지만, 그 뒤 2년 동안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꽤 괜찮고요.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2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상황이라는 영업률 20% 이상 무조건 나오는 종목 중에서 PB 1.0 이하 종목, 이 1.0 전후 종목 사는 건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걸 2020년대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그 상황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가격이면 당연히 저는 매수 많이 들어가겠죠 아마. 근데 지금 가격이 좀 아쉬운 편인데 보세요. 이 종목도 보시면 현금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많이 살금이 여유 현금이 매출도 증가하고 아무튼 주가는 좀 행복이지만 이거 확 밀어버리면 제가 여기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KINX는 보세요. 실적이 뭐 최근 괜찮아요. 근데 주가는 좀 싼 편 아니니까 하루 15에서 20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PB 2.0이니까 퍼가 10이 훨씬 넘으니까 싸다고 말 못하겠네요. 그죠? 보통 이런 종목도 PB 1.0 전후에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종목 싸게 안 되네요. 워낙 이걸 많은 사람이 알거든요. 하루 20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쉽게 떨어지는 않죠. 보시면 이것도 많이 차익금 증가 중이잖아요. 좋은 회사는 아니 정상적인 회사는 이런 거예요. 좋은 회사고 정상적인 회사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누르는 순간에 사는 거죠. 이게 쭉 누르는 순간 시점은 좋은데 주가만 외고 경상이 벌어지니까 그때 사는 거죠. 또 바텍도 최근에 실적 2년 연속 좋아요. 근데 주가만 지금 행보 중인 거죠. 너무 비싸니까. 하루 20짜리잖아요. 하루 20짜리 영음도 거의 20% 나오니까 PB 1.0 전후 사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떨어지고 1년 떨어졌지만 이때는 실적 안 좋았을 때니까 뭐 그런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지금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 보니까. 그쵸? 반토막도 안 났네요 보니까. 반토막 날려면 한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네. 여기까지 2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야지 반토막이라서. 그렇게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 상황은 그렇게 매력제가 아니에요. 반토막 안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슈프리마 뭐 지금 3분기 시작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순이익 증가. 주가는 많이 떨어졌네요. 26일. 보시면 그 전분기보다 아마 매출이 영업이 42억. 매출이 226억. 그 전 분기보다는 지금 2분기보다는 매출 영업이 줄었네요. 근데 작년 같은 분기보다는 매출 영업이 증가 상황이 그래서 나쁘다고 말 못하죠. 분기별로 보는 그 전에 분기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기본은 그래서 회사는 이상한 건 아닌데 지금 오늘 투신을 사모펀드에서 밀어버렸어요. 저라면 이제 뭐 이런 가격 굳이 산다면 22,500 이런데 가격 사면 좋죠. 잘 일치하는 가격일 것 같은데 이 가격까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만 원까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으로. BPS 한 주당 순자산 같이 BPS는 24,000원. 지금 1.0 지금 전후이네요 보니까. 근데 굳이 이제 산다면 매력적 가격은 2만 원대겠죠. 당연히 이때 밀고 지금 올렸는데. 10분의 단점은 보시면 이게 매출이 적다는 거예요. PSR로 따지면 2가 넘잖아요. PSR 따지면 쉽게 말해서 진짜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2배 되니까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는 거죠. 매출이 좀 적다는 거죠. 이제 만약 자금 600억 정도 되고 부채는 6%니까 그냥 부채 없는 거예요. 그냥 매입 채무는 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자는 안 나가는 거죠. 당연히 부채 6%짜리가 무슨 이자는 부채인 사채하고 차익금을 갖고 있을 확률이 희박한 거니까요. 그다음 부웍스는 최근에 매출 영업이 괜찮죠. 근데 주가가 참 싸게 안 나오네요. 지금 ROE 16이니까 PB 1.6에서 퍼가 10이 되겠죠? 퍼가 10 아래에서 하면 좋은데 퍼가 지금 10이라서 엄청 싼 건 아니고 지금 납폭도 적어요. 이게 단점은 납폭이 적은 거예요. 이게 납폭이 3억 5천이니까 한 2만 떨어야지 납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반토막 나는 종목 사야지 나중에 주가 올라가는 폭도 클 텐데 지금 납폭이 적고 그나마 좋은 건 지금 기간이 엄청나게 매수 중이네요. 그쵸? 엄청나게 매수 중이네요. 진짜 거의 최근에 200억 매수를 했는데 외인도 31% 외인만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 시총 비해서 많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외인 기관이 그렇게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떠요. 그래서 아무튼 납폭이 적습니다. 그건 매력적인 건 아니죠. 당연히 회사 뭐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매수한 건 좋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 KLS인데 보시면 만의 차급이 190억
최근 2년 동안 지금 계속 두 자릿수로 매출 영업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종목이고, 최근에 보시면 매출 영업도 괜찮죠. 주가만 떨어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 이 종목 좋아해요. 이런 종목이 이런 저시청이 막 경제 해자가 있다 뭐 이런 말 못하죠. 아직 그러기에는 규모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요. 아니, 가격이 좀 아쉬운데 가격이 여기까지 밀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밀린 가격이 지금 PBR 1.0, BPS가 22,100원이니까요. 이 가격 때문에 PBR 1.0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왜냐면 저시청이 올라가면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PBR 1.0 아래 사는 게 현명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 ROE는 꽤 높죠. 10% 무조건 이상 보는 갭인데.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하네. 안 좋네. 이럴까요? 부채는 낮고 왜 자체 차익금 없고 현금이 200억 갖고 있고. 잠깐만, 매출액이 좀 큰 편 아니죠? 매출이 크진 않네요. 아무튼 이 종목은 저시총 종목이니까 어느 날 2,000원까지 뜬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사겠죠. 저 같은 사람이 살 거야 아마. 그다음 유비코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끝장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유비코스는 최근 이제 매출 영업이 하락 중이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ROE 15 나오네요. 근데 이제 많이 차입금이 최근에 줄어졌네 많이. 근데 이제 많이 차입금이 적지 않은 회사는 이상한 회사는 아닌데 주가가 좀 아쉽네요. 지금 이게 15 조금 남아 PBR 1.0에 사는 게 좋죠. 1.0은 BPS가 12,000원이니까 이걸 뚫을 때 살 경우에 PBR이 1.0이니까 이를 뚫을 때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매출 영업이 하락이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고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했네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감안하셔야 되고 좀 쉽게 들어가면 안 되죠. 진짜 주가 확 밀어버릴 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안 좋죠. 당연히 지금 양매도예요. 외인기관 양매도는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도 실제 어떻든 무관하게 실적은 과거식이니까 기관에는 또 미리 땡겨서 뭐 실적을 알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외인기관 양매일 때는 주가 함부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밑점을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회사 상황을 파악하면 좋죠. 저희 이제 네이버는 자본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정말 악화됐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걸 당연히 외인은 아니까, 외인이 많지만, 외인이 지금 작년에 57% 갖고 있던 정도인데 지금 8% 팔았네, 49%. 그러니까 외인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실제 이렇게 뭐 수익성이 악화됐으니까 외인도 탈출구를 찾고 있는 수도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엄청 매도 있죠. 엄청 매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100, 1000억, 2조 5천억. 아닌데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2조 9천억을 매도했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가를 올렸다 하긴 그러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수급이 2년 6개월밖에 안 보이니까요. 아무튼 외인이 올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종목을 지금 뭐 회사는 나쁜 건 아닌데요. 아무튼 수익성이 자본주 총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대표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진짜 여기까지 밀어버리면 지금 16만 사도 10만원 밀어버렸잖아요. 그럼 몇십 프로, 몇 프로나 30, 40%가 마이너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 인크로스. 최근에 많이 주가가 급등했죠. 툭 치고 올라갔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종목은 뭐 좋은 매수 가격 당연히 PBR 1.0이죠. 이런 가격. 2년 전에 1.0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최고 매수 그때 지금 900억, 시점 900억, 4천억까지 거의 400% 올라갔죠, 주가가. 이게 400%예요. 여기서까지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매출이 꺾인 건 아니고
영업이 많이 꺾여서 아르기 안 좋은 건데. 아무튼 주가 상황 제가 이거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제대로 매수를 못했는데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죠. 몇 년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 FMB로 380%를 먹었는데 그것도 몇 년을 계속 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잘하니까 급락하니까 샀던 거죠. 그다음에 뭐 이 종목 언급한 거 좀 많이 언급 안 하던 걸 언급하는 거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봤으면 많이 본 거네요. 그렇죠? 카카오를 잠깐 볼까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관련 종목을 볼까요? 카카오는 최근에 개인만 사네요. 개인이 열심히 사고 있네요. 왜 살까요? 떨어졌으니까 살까? 이 가격 보고 샀으면 지금 여기 다 물려 있을 텐데 이건 가짜 가격인데 이걸 봐야죠. 이거 대비 이만한 가치가 지금 증가하는가를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아무튼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될 종목이에요.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일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저라면 굳이 사겠다. 그럼 4만원 뚫고 여기까지 뚫고 4만원 사도 막 27,000원 막 그러면 30, 40% 마이너스. 4만원 사도 이전 가격 되면 30%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지금 사면 38,000원 샀는데 23,000원 되면 50% 마이너스인데 이거 가짜라니까. 이거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이거 지금 외인이 뭐 올린 것 같은데 뭐 꼭지점부터 괜히 떨어지니까 괜히 사니까 이건 뭐 괜히 생각이 없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전에 못 샀으니까 이 떨어지니까 이거 보고 사는 거죠. 이거 지금 주식판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이 현상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보니까 이거 가짜 가격이에요. 이거 보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저라면 안 사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안 사죠. 실적 중요하죠. 근데 지금 왜 팔까 얘네들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보세요. 이게 2만원짜리를 17만원권 올렸어요. 물론 자회사 이슈가 있지. 근데 지금 적자잖아요. 카카오페이 적자고 카카오뱅크도 수익이 정말 낮아요. 하지만 그 자회사 가치가 있으니까 올린 건데 과하잖아요. 진짜 몇백 불러요. 지금 뭐 3만 원이다 쳐도 3만 원, 6만 원, 9만 원, 10만 원, 400% 올린 거예요. 400% 넘게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기업가치 그렇게 증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문어발식으로 지금 확장하는 중이라서 아니 나쁜 회사는 아닌데 좋은데 보세요. 며칠 넘게 증가가 좋죠. 주가가 과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과하게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을 터면서 개인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개인은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냥 이 가격 보고 사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3만 원사도 문제예요. 3만 원사도 지금 몇 개 밀어버리면 몇십 프로 마이너스인데. 카카오뱅크 보세요. 이것도 참 답이 없는데 유인이 있지만 지금 개인만 사잖아요. 이게 지금 7조짜리예요. 시총이 7조짜리예요. 7조짜리면 영업이익이 7천억 8천억 나와야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보시면 뭐 2천억 그쵸. 퍼가 얼마예요? 퍼가 40이 나오는 거예요. 퍼가 40 정도 나오는 거. 퍼가 40 매도치 상황이에요. 이거 가짜 가격이에요. 가짜 가격. 애초에 비싸게 상장했고 그러니까 계속 매도 치는 거죠. 기관도 엄청 매도 치는데 개인이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사실 이걸 올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걸 떠나서 비싸요. 그냥 하루에 사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금융 관련주라서 엄청 잘 버는 게 엄청 많습니다. 금융 관련주. 아무튼 저라면 안 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건드리면 안 되죠. 이거 적자 기업이에요. 영업이 계속 줄어지긴 하지만 밑줄 증가. 아니 회사는 좋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적자 기업이 있잖아요. 영업이. 근데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보세요. 이거 지금 4주짜리 이거 통째 사겠어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4주짜리면 퍼가 10달러면 순이익이 4천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적자예요. 유인 많이 갖고 있지만 그분들은 엄청나게 싸게 갖고 있다고요. 예.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는 이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싸은 가격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요? 아무튼 이거 건드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자 기업을 지금 4주짜리를 바이오도 아니고 바이오도 사면 안 되죠. 이게 의미 없어요, 솔직히. 계속 까먹으면. 아무튼 적자 기업은 함부로 적자 기업을 PBR 막 2점대 산다. 0.5에 사도 0.5에 산다. 매출 증가하는데 PBR 0.5다. 자산가치 대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건 자산가치가 있지만, 자산가치가 보는 게 아니라 IPO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이 만시작금이 돈 번 게 아니라 IPO 돼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회사에. 주식 팔고,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고, 이게 4주짜리니까 사면 안 돼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언제가 몇 점,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자본이 1조 7천억짜리를 4조에 산다. 4조 5천억. PBR 2.0 가까이 산다. 적자인데 그건 아니죠. 아무튼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고요. 최고로 긴 것 같은데요. 졸음이 오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